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가격이 저렴한 집에는 대부분 귀신이 있다. 취업준비생일 때 운 좋게 금방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근데 집과 직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직장 근처에 자취방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벼룩시장 같은 생활정보지에서 부동산 정보를 살펴보는데 마침 눈에 딱 들어온 문구가 있었다. 가평 신축 빌라 전세 3천만 원이 보였다. 당시 저 가격은 매우 저렴한 가격이었다. 계약을 하기에 완벽한 모든 조건 때문에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전화를 걸어서 주인분과 약속을 잡아서 신축 빌라를 찾아갔다. 중년 부부가 나오셨는데 그 집을 보여주셨고 넓고 깨끗한 거실에 완벽한 테라스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집이었다. 그래도 확인도 할 겸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입주 6개월 만에 집을 내놓으셨길래 그 이유를 물어봤다. 6개월 만에 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집 주인은 당황을 하면서 우리 부부가 해외로 발령이 나서 급하게 이사를 가는 거라고 대답을 했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고민할 것도 없이 속전속결로 계약을 했다. 그렇게 이사를 와서 첫 자취에 설렘 가득으로 눈을 딱 감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누가 이 시간에 이렇게 떠들지? 대수롭지 않게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신축 빌라 1층과 2층에는 입주자가 없었다. 이 건물에는 나 혼자만 있었다.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무서웠지만 확인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눈을 떠서 봤는데 단발머리 소녀가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양손을 턱에 기대고 나를 보면서 웃고 있었다. 그대로 겁에 질린 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서더니 내 앞으로 걸어오길래 재빨리 불을 켜니까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피곤해서 꿈을 꿨다고 생각을 하고 불을 켜둔 채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집들이 때문에 친구들을 불렀다. 어제 일은 잊고선 친구들과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장이 열린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파는 토끼가 너무 귀여웠다. 그래서 토끼 2마리를 사서 집에 와서 베란다에 두고 친구들과 맥주를 먹으면서 재미있는 밤을 보내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친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다. 친구 중 한 명이 너 괜찮아? 라며 물어봤다. 그러다가 토끼를 밥을 주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는데 토끼가 하룻밤 만에 2마리 모두 죽어 있었다. 그렇게 다들 토끼를 보고 있는데 아까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봤던 친구가 전날 밤 꿈을 얘기해 주었다. 어떤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침대에서 양손을 턱에 기대고 웃으면서 너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가 함께 있는 게 싫다는 듯 밀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혹시 이 토끼도 걔가 죽인 거 아냐? 네 옆에 있는 게 싫어서? 계속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꿈에서 단발머리의 여자아이가 자주 나타나 머리카락을 만져서 깨우거나 발목을 잡는다던지 어떤 날은 웃으면서 미친 듯이 거실을 뛰어다녔다. 그래서 나는 갈수록 정신이나 육체가 지치고 쇠약해졌다. 어느 날은 자다가 눈을 떴는데 너무나 술이 마시고 싶어서 냉장고에 가서 소주를 병째로 마셨는데 엄청난 쾌감을 느꼈다. 원래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술에 대한 갈증은 점점 커지고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게 되면서 점점 패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꾸역꾸역 힘든 날들을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어두운 밤의 달빛이 비치는 강의 배 한 척이 떠 있었다. 그리고 의지와 상관없이 발이 움직이면서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지마, 그 배를 타지마 라는 소리를 듣고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방울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방울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다. 다시 방울소리가 요동치고 상여소리도 같이 들렸고 점점 소리가 커졌다. 그런데 이제는 베란다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가위에 완전히 눌려버렸다. 몸도 안 움직여지고 눈도 안 떠지고 소리도 안 나와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문 좀 열어봐. 그 쾅쾅거리는 소리에 가위에서 풀렸다. 녹초가 되어서 힘겹게 현관문을 열었더니 창백한 얼굴로 친구가 찾아왔다. 그렇게 둘은 껴안고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 밤에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았다. 자고 있는데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 그 문자는 혜주한테 빨리 가봐 라고 적혀져 있었다. 우리 집에 오기 전 친구는 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았다가 끊었다가 하더니 이내 안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친구는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그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평에 있는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문제의 문자 메시지를 들여다보면서 문자는 누가 보냈을까 라며 얘기를 나누었다. 이제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 이 집에 있기가 싫어서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친구네 집으로 갔다. 다음날 해가 밝자마자 주인 집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겨서 못 살겠다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태어나기 2년 계약인데 6개월도 못 살고 나가면 전세금을 못 주지. 아니면 대신 살 세입자라도 데리고 오던가 라면서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정보지에 가평 신축 빌라 전세 3천만 원이라는 공고를 올렸다. 얼마 있지 않아 연락이 와서 계약을 했다. 다행인 게 새로운 세입자는 건장한 남자 3명이었다. 그때 꿈에서 들던 목소리는 외할머니였던 것 같다. 살아생전에 나를 그렇게 예뻐하셨다. 아마도 저승 가는 것도 막아주시고 문자도 외할머니가 도와주신 게 아닐지 생각해본다. 그 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이 나에게 낭떠러지로 가라고 속삭였다. 친구가 어릴 적 여름에 동생이랑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었답니다. 다들 그러듯 시골에서 신나게 놀고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더군요. 그러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께서 문득 말씀하시더랍니다. 절대 밤에 읍내로 나가면 안 된다. 할머니의 얼굴은 무척 진지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댁은 하도 시골이라 편의점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30분은 나가야 했습니다. 시골길이라 가로등 하나 없어 칠흑같이 깜깜했고요. 친구는 할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어두우니까 위험해서 그런가 보다 했답니다. 너무나도 진지한 할머니의 태도가 조금 무섭기도 했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잘 준비를 하는데 새벽 1시쯤 갑자기 동생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신신당부가 떠오르긴 했지만 기묘하게 친구도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몹시 땡겼다네요. 그래서 결국 친구는 동생과 각각 자전거를 타고 읍내로 나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다시 집에 돌아오려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포켓몬 이야기를 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저기로 가면 지름길이야. 동생이 가리킨 쪽을 보니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왠지 그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에 있는 줄만 알았던 동생이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고 있더랍니다. 친구는 등골이 오싹해지더랍니다. 그럼 지금 도대체 내 뒤에서 말을 건 사람은 누구지? 순간 할머니가 엄포를 놓던 게 떠오르더랍니다. 친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죽어라 자전거 페달을 밟아 집까지 돌아왔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자전거에서 내리는데 귓가에서 실망한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진 친구는 동생 손목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네요. 다음 날 할머니께는 밤새 읍내 갔던 걸 비밀로 하고 아침을 먹은 뒤 집에 돌아가려 버스를 탔습니다. 친구는 전날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지름길이라 말했던 길이 무슨 길이었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주변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지름길이라던 그곳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아연실색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천길 낭떠러지였으니까요. 만약 그때 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를 믿고 지름길이라던 곳으로 방향을 틀었더라면 친구는 아직까지도 시골에 내려갈 때면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노라며 소스라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